안녕하세요, 박 감독입니다. 오늘은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그 튜브를 교체하는 방식을 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펑크 떼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를 이제 해볼 건데, 우리가 보통 라이딩 갔을 때 뭐 가장 그 자전거에 문제가 생기는 게 펑크잖아요. 뭐 다른 문제도 많지만은 펑크 뭐 초보 같은 경우에 가장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오늘 배워보긴 하겠지만, 이게 한 번에 한다고 해서 금방 되진 않아요. 하지만은 본인 장비니까 본인 장비가 어떻게 이제 펑크를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떼올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타이어 이제 바퀴를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돼서 바퀴를 뺀 상태예요. 지금 이제 뭐 견본용이긴 하지만 뭐 스프라켓이 달려 있었겠죠. 네, 지금 이제 일단은 플랫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펑크가 나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가지고 계신 공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없다면 뭐 같이 라이딩하는 멤버들이 뭐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나가던 라이더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공구를 좀 빌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타이어가 지금 현재 펑크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튜브를 교체해서 주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플랫이 돼 있기 때문에 튜브를 빼야 돼요. 튜브를 교체해야 돼요.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보통의 경우에 이제 펑크가 나가지고 튜브를 빼서 그 펑크를 뭐 펑크 패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떼워서 다시 끼우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또 그게 펑크 패치를 떼운다고 휴대용 그 패치를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되는 제품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공구통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스페어용 그 튜브를 가지고 다니세요. 그랬다가 펑크 난 거는 빼가지고 다시 보관하고 새 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펑크가 났으니까 밸브에 있는 볼트를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풀러서 놔주시고요. 그리고 플랫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타이어 이제 비드 부분이라고 해요. 요 끝 부분을, 타이어 보면은 요 부분을 비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 가운데 쪽 안쪽으로 몰아주셔야 돼요. 요건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요거를 눌러서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그 펑크가 바로 났을 때 이 비드 부분이 양쪽으로 이렇게 림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타이어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비드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면은 얘가 한쪽으로 빠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드 자체를 안쪽으로 몰아주는 거죠.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바퀴, 타이어를 한 바퀴 돌려서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비드를. 그리고 나서 타이어 레버를 이용해 가지고 안쪽에 있는 비드를 한쪽을 걸어서 이렇게 제껴서 림 바깥으로 나오게끔 해주세요. 이게 쉽게 나오는 제품도 있지만은 그 뻑뻑해 갖고 안 나오는 제품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안 나온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뻑뻑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껴서 천천히, 뭐 쉬운 것들은 쭉 벗기면 나오지만은 조그만 것들은 조금씩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나오는 제품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벗기다 보면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몇 번 쭉 긁어주면 이렇게 쉽게 빠집니다. 자, 아셨죠? 그 다음에 펑크가 난 튜브는 제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서 옆에다 놓고 새 튜브를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또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타이어가 왜 펑크가 났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이 뭔지.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원인 1, 뭐 타이어의 이물질이 바뀌었다, 핀이 바뀌었거나 뭐 이물질이 찔러가지고 펑크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요 안쪽을 손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을 이렇게 손으로 훑어보면 감각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하나가 핀이 바뀌었다 그러면 돌리다 보면, 만지다 보면 딱 걸려요. 그럼 요 부분에서 펑크가 났구나 하고, 이거 한 바퀴를 쓱 이렇게 타이어를 보면서, 타이어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서 상태를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한 바퀴를 돌렸는데도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타이어의 어떤 직접적인 원인보다도 간접적으로 어떤 플랫이 되면서 림과 아니면 타이어 사이에 튜브가 찝히면서 펑크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펑크 난 거를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고, 일단은 주행을 해야 되니까 동료들이 기다리니까 같이 빨리 이제 다시 떼우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한쪽만 뺐잖아요. 한쪽만 빼고 한쪽만 확인했는데, 뭐 때에 따라서는 전체 다 빼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환경도 돼요. 타이어 확인해보고 림도 이렇게 해서 내가 실제 이제 림을 이제 데미지를 먹어서 이렇게 펑크가 났는지, 아니면 타이어 쪽에 뭐 데미지를 먹어서 펑크가 났는지 그런지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이거를 제가 벗긴 이유는 사실은 반만 벗기고 타이어 튜브를 집어넣어서 교체 주행해도 되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구조를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타이어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옆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타이어의 옆모습이에요. 옆모습이고, 이 부분이 비드예요. 양쪽에 비드 후크고요. 이게 비드 후크라고 그러는 거고, 여기 보면 턱이 미세하게 또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걸치냐면, 이 그 림에 보면, 림에도 안쪽에 보면 후크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가 장착이 되면 얘가 후크가 딱 걸려서 이런 식으로 걸려 있어요. 이렇게 걸려 가지고 이렇게 안 빠지게 장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식이고, 이제 이게 타이어가 한쪽을 끼고 튜브를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양쪽을 껴서 바람을 넣으면 이렇게 팽창을 하면서 안 빠지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튜브를 이런 식으로 끼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튜브, 타이어를 끼고 그 다음에 튜브를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장착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튜브를 이렇게 끼고 타이어 끼고 튜브를 이렇게 넣어서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되는 구조인데, 이게 이러면서 팽창이 되죠. 팽창이 되면서 이게 바퀴가 이렇게 딱 걸어주면서 이제 주행을 할 수 있게 원활하게 이게 만들어주는 방식이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요거는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타이어를 다시 끼우는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어를, 자, 한쪽을 먼저 장착을 하는 거예요. 자, 이쪽을 한쪽 끼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껴졌겠죠? 자, 이게 이 모습이고요. 자, 다른 바퀴를 응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튜브를, 어디 갔냐? 구멍이, 밸브 구멍이 어디 있을까요? 안 보이시나? 여기 있구나. 자, 밸브 쪽에 튜브를 딱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튜브를 안쪽으로, 그 림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튜브가 안쪽으로, 타이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타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비드가 한쪽에 껴져 있으면 타이어를 이런 식으로 그냥 안쪽으로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비드는 나중에 지금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끼는 건데, 이제 끼는 방식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제일 어렵게 느껴지시는 걸 거예요. 이제 반대쪽을 껴야 되는데, 반대쪽 끼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낄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가다가 보면, 짠!
잘 안 남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끼기가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당연한 건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잘 저기까지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 바퀴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비드 부분이 끝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후크 방식으로. 자, 타이어가 이런 식으로 장착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요? 이 반대쪽 이게 빠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비드 자체를 그 림을 보면 가운데가 파여 있어요. U자 방식으로 이렇게 파여 있죠. 이 방식을 비드를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보이나요? 보여요?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주면 공간이 생겨요. 타이어의 공간. 그래서 안쪽으로 뺄 때든 낄 때든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이 한 바퀴 전체적으로 돌리다 보면 이 공간이 여유가 생겨서 몇 미리 차이로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느타가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걸리시잖아요. 이렇게 여유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흔들어서 안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타이어가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를, 그러니까 빡빡하게 있는 걸 이 안쪽으로 비드를 집어넣을 수 있게 이렇게 살짝만 눌러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다 보면 공간이 미세하게 또 생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번에 훅 들어가진 않지만 빡빡하게 손으로 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돼요. 점진적으로 아까보다 여기에 있던 게 좀 공간이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양쪽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이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쉽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여기서 거의 마지막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는 뭐냐면 딱 꼈는데 튜브가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은 뭐 괜찮긴 하지만 이 바깥으로 나온 거를 안으로 이 튜브가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타이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 바깥으로 튜브가 나와 있다고 하면 얘가 펑크의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잘못된 조립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또 돌려서 양쪽으로 튜브가 이 타이어 안쪽 면으로 확실하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람을 넣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볼트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밸브를 잡아주는 고정 볼트인데 어떤 분은 이 볼트를 미리 껴가지고 이거를 확 이렇게 쭉 당겨 놓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러면은 조립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밸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밸브를 이렇게 있는데 볼트를 여기다 조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렇게 당겨지겠죠. 당겨지면서 이 끝부분에 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볼트를 처음에 끝까지 조이지 않고 그냥 한 요 정도에 걸어 놓고 얘는 이제 유동성이 있게 움직이게 한 다음에 완벽하게 조립이 마무리가 되고 바람까지 넣었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이런 이제 펑크 때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자전거를 오래 타셨던 분들이야 뭐 쉽지만 처음 자전거를 타시고 경험 없이 그냥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펑크가 확 나고 문제가 생겨버리면 되게 난감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끌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택시 타거나 택시가 현명하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배워두시면 나중에 충분히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내 장비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방식도 알게 되고 뭐 잘 아셨나요? 뭐 하여튼 좀 부족하지만 뭐 이렇게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고 나중에 펑크가 나셨으면 제가 이 자료 보내드리는 거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펑크를 떼어 보시니까 튜브를 교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또 궁금하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